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 1번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했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요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이 없어요.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2번 작성된 계약서는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3년간 3년이 아닌데고 5년 동안 원본 아니면 사본 아니면 전자문서 아무거나도 좋다. 보존하시라. 이거 보존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 사유다. 이렇게. 3번 바로 나왔네. 보존기간 동안 보존 안 했을 때는 뭐예요?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다. 자, 4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교부일자는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맞다. 5번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니까 책임자가 어떻게 함께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분사무소니까 여기 책임자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누가 와야 되고 대표자 이렇게. 자, 2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보험에 들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셔야 되겠다. 업무 개시 전까지. 맞죠? 맞고. 갑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고 했을 때는 변경이죠. 변경. 그때는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딴 거 설정하면 되고요. 3번 갑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설정했을 때 이걸 재설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갱신. 이럴 때는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되겠다.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하셔야 된다는 뜻이니까 맞죠? 오케이. 4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서 만약에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면 보증 설정도 없이 영업 개시한 게 돼서 이때는 임등치다. 등록 취소 시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네. 5번 갑은 5번은 틀려야 될 텐데 갑은 중개 완성 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완성 시 설명하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 바로 보증 내용이죠. 2억짜리 보험에 들었다 그런 거에 보증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플러스 뭐까지 해야 됩니까? 관계증서사본을 줘야 됩니다. 파일에 껴서 줘야 되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5번이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갑니다. 중개행위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행위냐 아니냐 요걸 판단할 때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벌써 이제 거짓말하고 있네.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주관적 의사 아니고 뭐예요? 객관적. 그래서 이거 틀린 거네요. 이 판례 잘 나옵니다. 2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공인데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실제 그렇거든요.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거의 계약서 쓰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사 들어갈 때까지 잔금날 가가지고 그거 처리해 주는 것까지 하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활동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 체결 후에 이런 일련의 활동들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인데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죄에 포함된다. 그래서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고.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중소속 금지 때문이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그럴싸한데 이러면 안 되지. 서명 및 서명도 하고 플러스 날인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안 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꼭 써야 될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받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예. 여기서 보면 옳은 것은 아까 2번 요 판례입니다. 판례가 나온 거죠. 자, 4번입니다. 반환점 이행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묻어놨을 때, 묻어놓도록 권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맞는 거예요. 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끝이? 할 수 있다. 권고 안 했다고 죽일 놈 되냐? 이러진 않다. 권고해도 되고 안 했다고 해도 괜찮다. 권고해도 상대방이 들어먹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권고할 수 있다.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명의로, 채신관서가 우체국, 명의라는 글자가 오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예치명의자예요. 그럼 예치명의자에 채신관서 들어갑니까요? 들어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있잖아요. 요게 예치기관이에요. 협회가 돈을 좋아하니까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예치하게끔 할 수도 있다. 여기가 예치기관이에요. 협회가. 예치기관은 다 될 수 있어요. 예치 업무 보는 데는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고. 주인공은 여기에요. 채신관서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네요. 그래서.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예치한 경우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이것도 여기 물어보는 거죠. 명의란 글자가 중요해요. 명의가 나오고 앞에가 이거 뭐라고요?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에 보험회사 들어갑니까? 보험회사? 들어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이거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녹색으로. 금융기관 이거 뭐예요? 예치기관이죠. 예치기관이 뭐예요? 예치기관이 금고. 예치기관은 금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예치할 수 있다. 이건 다 돼요. 다 돼. 예치기관은. 그 다음에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매도인 명의로. 아이고. 명의란 글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 매도인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매도인은 예치명의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게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뒤에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예치기관 될 수 있어요. 이것처럼.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어때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이거 맞는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맞죠? 그럼 여기서 틀린 거 뭐라고 그랬네? 4번이 틀린 거. 금지행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금지행위 봅니다. 틀린 것은 1번 중개 대상 물건 매매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지행위다. 아까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샀다 팔고 해가지고 처벌받는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분양권은 매매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그걸 중개하는 것도 가능하죠. 금지행위입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 팔아줄 수 있잖아요. 아까 복비 계산한 것도 해봤구만.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한 2번 정도 나왔던 판례이기도 합니다.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쓰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해서 인쇄까지 해놓은 양식이 있는데 거기 매매대금 얼마, 지급기일 언제 등을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길게 썼는데 뭐예요? 상가 분양계약서요. 그건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된 증서. 요건 이제 안 배웠습니다. 본 수업 시간에. 이 증서는 뭐냐면 양도를 막아놓은 증서.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이제 법에서 양도를 막아놓은 증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약통장이에요. 청약통장은 사고팔고 못해요. 또 사고팔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도금지 증서 뭐가 있냐면 철거민 딱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도금지 증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철거민 딱지라든지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같은 게 있어요. 이 철거민 딱지나 청약통장은 사고팔고 못해. 그래서 금지 증서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러한 금지 증서에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위에서 나왔던 아파트 분양권도 금지 증서에 안 들어가죠. 됐어요?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상가 분양권도 그래요. 상가 분양 계약서도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지 증서에 들어가는 거 두 개가 뭐예요? 철거민 딱지하고 청약 통장. 철거민 딱지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세부적으로 어쨌든 크게는 두 개.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가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안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상가 분양 계약서. 두 개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씩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이거 틀렸죠? 단속 규정인 거예요. 4번이 틀린 거예요. 처음 나왔었죠. 이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5번. 이것도 이제 본 수업 시간 안 했어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탈세할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죠. 이제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갖다가 B한테 팔았는데 B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다시 C한테 팔아먹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매되고 또 매매가 돼야 될 건데 B가 자기가 사놓고는 자기 앞으로 등기 안 가져오고 이렇게 빼버려요. 등기를 이렇게 치게 만들어. 이렇게 등기를 쳐. 이렇게 되면 B는 취득세나 양도세를 안 내게 돼요. 그러면 탈세로 이어지니까 탈세할 목적으로 등기 안 난 부동산을 중개해 준 거야. 팔아먹게끔. 그러면 이 중개해 준 이 사람은 투기 조장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본 수업 시간에 안 한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지금 4번을 투기 조장행위다. 투기 조장행위를 과거에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님이 계약금만 걸고 사게 만들어요. 손님한테. 손님은 그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일단 계약을 해서 샀는데 등기를 안 치고 그 상태에서 또 임자를 구해서 팔아먹어요. 그러면 계약금 정도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2억에 사서 2억 5천에 팔면 계약금이 2억이다 그러면 기껏해야 계약금이 2천일 거 아니에요. 2천 넣어서 5천을 벌어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라요? 그렇게 하게끔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손님들을 막 태워준다고 그러죠. 이렇게. 뭐 손님들 막 자기를 태워주니까 막 기분이 좋아갖고 나중에 막 5천 벌고 그러면 2천 나와서 5천 벌었으면 수익률만 해도 뭐예요? 몇 프로야? 계산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막 고맙다고 뭐 해줘 막. 차도 빼주고. 그 왜 차를 빼줘? 뭐 사례를 하잖아. 다음에 또 태워달라고 이렇게. 다음에 또 태워주면 조그만 돈 가지고 또 뭐예요 이렇게. 막 가격 상승기 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 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금이 탈세가 되잖아. 그러니까 탈세할 목적으로 등기 안 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걸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다. 이걸 통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게 금쟁이고 여기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렇게. 자, 6번은 보니까 우리 오늘 진도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풀어봐요.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거 물어볼 거지, 그지?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돼? 어이구, 그렇지. 실무교육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셔야지. 뭐 될 거니까? 책임자. 에? 수공될 때도 무슨 교육? 실무교육. 보조원 될 때만큼은 직무 그렇죠? 폐업하고 나서 1년 내에 등록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1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렇지, 면제받죠 이거. 1년 안 됐을 때는 면제받는 거. 이거 맞는 거네요. 2번이 정답이네.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연수교육.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당사자한테 통지해야 되겠다. 2년이 되기 언제까지요? 2개월 전. 4번 연수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아닌데 연수교육 시간은요.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다음 주에 또 해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할 거니까 다음 주에는.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고 했을 때, 다시 취직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어떻게 해? 면제받죠?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틀렸죠? 하여간 실무교육이든 직무교육이든 때려치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하거나 창업할 적에는 뭐요? 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이렇게.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X주택, YC 소재 X주택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개했을 때 일방한테, 이게 중요하네요.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지에. 매도인하고 임차인이 같아.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갖다가 갑이 매도인이면서 을이 매수인인데 동시에 이걸 샀던 요 을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갑에게 세를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임차인이 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고 매수인이 뭐예요? 임대인이 됐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해요. 시험지에 맨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매매가가 얼마예요? 매매가는 얼마인가? 1억 8천. 이게 매매가 1억 8천이고. 자, 월세는 2천에 20짜리. 이렇게 놓을게. 매매가 1억 8천인데 2천에 20이다. 아니, 보는 순간에 1억 8천짜리인데 2천에 20에 세를 놓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안 놓지. 1억 8천인데 월세 20 받아먹으려고 1억 8천을 쏴? 뭐 문제니까 문제긴 한데 딱 보는 순간에 미쳤나? 1억 8천인데 월세 20 받으려고 지금 1억 8천 친척인가? 모르겠지. 자, 어쨌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임대시간 1년이고 요건 이제 조례죠. 그러면 이때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일이 있을 때 그때는 이거 아니고 뭐요? 이건 계산하면 안 돼. 벌써 계산하면 진 거야.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1억 8천이잖아. 그러면 1억 8천 곱하기 이게 뭐죠? 주택이죠. 주택. 1억 8천이면 뭐가 적용돼? 주택이니까. 조례표가 적용되죠. 보수기. 이게 조례표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억 8천이면 어떻게 돼? 1억 8천이면 여기 들어가잖아. 0.5지. 0.5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곱하기 해야지. 90만 원 나왔죠? 근데 한도액이 요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90이 안 되고 얼마가 돼요? 80이다. 이건 계산 안 하는 겁니다. 요거 밑에 거 2020은. 계산하면 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답은? 일방을 물었으니까 80이 정답이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와요. 응?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